네, 코로나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경제도 큰 문제입니다. 먼저 통계 몇 개를 보시죠. 네, 먼저 한국을 찾는 관광객, 국내 항공기 탑승객 증감률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넷째 주를 기점으로 둘 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의 경우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2월 셋째 주엔 무려 80% 넘게 감소했습니다. 요즘 주변 식당들 가봐도 손님들 크게 줄었죠. 음식점, 숙박업소 매출액을 한번 보시죠.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하락세입니다. 2월 셋째 주엔 음식점은 14%, 숙박업소는 20%가 넘게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통계보다 현실은 더 가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직접 그 현장 다니시면서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예,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 있고 네. 또는 이때 저는 자영업자들 어떤가 보려고 이제 저녁에 조심조심 모임도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해보고 있는데요. 예.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사람이 돈맥경화되면 살 수 없는데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막혀버렸다 해서 네.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 완전 돈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실제 조사를 2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98%가 매출이 줄어들었고 방문객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예. 특히 그중에서 50% 가까이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서문시장 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90에서 100%가 줄어들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망설이지도 않으세요. 네. 뭐 저도 직접 제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운데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 뭐 만나는 분들 그때보다 2~3배는 힘들어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옷가게 같은 경우는 6월달 매출이 10만 원 나왔다는 것도 있고요. 예. 아까 대구 경북은 아예 문을 닫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열어놓으면 돈만 더 나가니까 차라리 예. 문 닫자. 이런 경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나 지자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 소상공인연합회 조사해 보면 정부 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30%가 아직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고맙지만 대체로서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 역시 이제 추경 11.7조에 대해서도 예. 규모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 예.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지금 그 임대료 부분입니까? 역시 임대료죠. 임대료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예. 많이 나오는 데는 300~400만 나오는데 다행히 이제 전국에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만여 개 정도 점포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지금 정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고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가수 이효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다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확대는 되고 있는데 여전히 1%다. 그럼 이제 정부 이번 대책 중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깎으면 50만 원은 세제 지원해주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 대책을 예. 좀 잠깐 화면을 준비했는데 예, 잠깐 좀 맞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자, 저런 지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대책. 금방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그 대책은 저 첫 번째에 있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책이죠. 맞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임대인이 100만 원,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예. 깎으면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50만 원은 임대인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거고 예. 임차인은 고스란히 100만 원의 이득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매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줄어들어 있으니까 예.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 보통 3%를 받는데 전체 재산가액의 1%로 3분의 1로 낮추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서울시, 대구시 지하철 상가 등에 보면 상가들도 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대부분 임대료를 25% 35%까지 인하고 있고 예. 뭐 그다음에 뭐 KT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료도 많이 인하했으니까 지금 정부 통계보다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많이 번지고는 있지만 예. 여전히 이제 2가지인데요.
일단 모른 척하고 계시는 이제 임대인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못 나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세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끼리 연대 서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호소문을 써가지고 임대인한테. 건물주께 이렇게 이제 정중히 전달하는데, 사실 착한 선행이라는 것도 강요하면 좀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여서 조심스럽긴 하죠. 네. 근데 지금은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이 무너지고 공실이 생기면 임대인 선생님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공실이 되면 임대료를 못 받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데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임대료를 좀 폭은 유연하게 결정하셔야겠지만 네. 정부에서 또 50% 지원도 해주니까 전국적으로 좀 인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저도 이 방송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예. 사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또 뭐 정부에서 소유한 재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다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역시 일반 건물주 예. 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어줘야 예. 지금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죠. 다시 한 또 번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그거를 또 강제할 수가 예, 없는 거 강제할 수는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예. 전국에 300만 개의 임대 건물이 있는 거로 추정되는데 네. 그중에 지금 10,000개 정도가 참여한 거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부가 50% 지원해 주시니까 정말 이참에 한번 임차인으로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정부가 그 자금 지원도 좀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기존에 뭐 3.2조 원, 뭐 초저금리 대출 1%대 이것도 지금 네. 발표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도 2.4조 원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 가장 무서운 게 돈 맥경화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일단 경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애로 자금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실제로 대기하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선생님들께서는 1357로 일단 무조건 전화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장사가 도저히 안 되고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예. 1357로 하면 예.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다만 전화가 얼마나 폭주하는지 저도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좀 인원도 더 늘려야 될 텐데 딱 전화한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까지 보내줍니다. 예. 그 자기에서 가까운 소상공인 이제 지원공단의 센터들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구비 서류가 제가 지금 받은 안내문에도 7개나 됩니다. 일단 구비 서류가 많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현장에 확인해보고 중소상인 대표님들 연락해 보니까요. 가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예. 먼저 온라인으로 1357 전화한 다음에 상담을 받고 그러면 확인서하고 정책대출 확인서하고 보증서를 써줍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은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나 2달을 기원해야 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확인한 것만 한 5만 건 내는데 네. 그중에서 3, 4%만 지금 자금 지원을 받은 거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 2월달, 3월달, 4월을 못 건디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2달 후에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그래서 아까 정부 대책에 대한 지지율이 30%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요건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들, 지자체 당국자들 1357 콜센터 전화 받는 분들 늘려주시고요. 홍보 더 늘린 다음에 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 3주 안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야 된다.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대출자가 그만큼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전화도 제가 직접 몇 번 해봤는데 한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빚내서 그러면 결국은 극복하라. 이거 전부 다 지금 자금 대책은 예. 그 대출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빚내서 극복하라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돈을 좀 주자. 예.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논쟁이 붙어 있죠. 지금 네.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조심,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재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과하다 그러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도 결국은 1%대긴 하지만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네. 물론 하반기에 경기 회복되긴 하겠지만, 다면 지금 당장 이분들이 이 위기를 겪으려면 사실 현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미 지자체에서는 전주시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하겠다 나서고 있고요.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는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예. 근데 전 국민에게 다 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지금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힘드니까 감원을 하거나 해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바라든지 비정규 노동자에 지금 잘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일 급한 데 중심으로 먼저 주자고
주장하는 데가 소카 이재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이에서 결국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5천만 국민에게 100만 원씩만 줘도 50조 원이 드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다만 행정비용이 안 들고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줄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네. 만약에 100만 원이 너무 부담되면 50만 원이라도 해서 가구 수로 많이 나누면 3천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만약 100만 원 하면 30조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다만 근데 그 30조 원도 지금 힘들다면 일단 대구 경북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해고당한 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긴급 생계 자금을 그분들이 먼저 주는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짧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위기를 이 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뭐 세계 각국에서 칭찬할 정도로 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거든요. 예. 하면 이렇게 극심한 경제가 닥칠 때는 우리가 IMF 때도 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걸 다 같이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상생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인 인하운동 같은 것으로 일단은 함께 사는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면 현금성 지원이든 상품권 지원을 받은 직접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예를 들면 서민이나 중산층은 소비 탄력성이 크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렇게 직접 지원 받은 것을 뭐 상반기 안에 다 사용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옵션을 달면 바닥 경제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 동력을 예.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